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AWS 리인벤트 2021의 인공지능 기조연설 같이 잠깐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인공지능 그 기조연설 하신 분은 저희 스와미라고 하는 AIML 담당 부사장님이시고 이분은 16년 전에 아마존의 인턴으로 입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VP까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DB 쪽도 담당을 하셨었고요. 뭐 그래도 이제 키노트 분위기가 조금 이제 궁금하잖아요. 키노트 현장에 들어가면 어떤 분위기인지 잠깐 같이 보고 키노트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키노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어제도 이제 하우스 밴드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는 분 아침부터 고생하시네요. 이런 말이 나도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키노트를. 그래서 이제 키노트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우리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그 아담 키노트가 있을 때 그 아담 키노트에서 있었던 장표 하나를 가져왔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부분을 볼 때 데이터 분석이랑 머신러닝, 기계학습, 인공지능 이런 것들 다 볼 때 이런 하나의 어떤 여정이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 소스를 클라우드에 넣고 클라우드에서 뭔가 분석 또는 예측 같은 걸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면 데이터베이스, 뭐 스토리지면 스토리지, 뭐 그다음에 머신러닝이면 머신러닝, 분석이면 분석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던 것들이 지금은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하나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 부분을 이제 어제 그 아담 키노트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 머신러닝 키노트, AIML 키노트에서도 그 부분이 강조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AIML 키노트라고 생각해서 그냥 머신러닝 관련한 얘기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뭐 데이터베이스부터 해가지고 뭐 어널리틱스 얘기를 앞에 많이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런 어떤 거버넌스를 가지고 데이터 전체적인 전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분석, 머신러닝 이런 뭐 다양한 서비스를 수백만의 그 AWS 고객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해서 예측 분석하는 분석해서 예측까지 하는 이 전체 그 엔타이어 엔드 투 엔드 데이터 그 분석을 처리하고 머신러닝 하는 그런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DB, 그다음에 분석, 예측까지 이런 그리고 그걸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보안이라든지 액세스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원을 해주고 있을 만큼 아주 이제 스마트한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섹터를 보면은 뭐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목적 기반의 DB, 뭐 관계형 DB든 비관계형 DB든 간에 뭐 키밸류 DB, 더큐먼트 DB, 뭐 캐싱, 그래프, 뭐 타임 시리즈, 원장 DB 뭐 메모리 DB 이런 식으로 그 애플리케이션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DB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고 오늘 이제 스와미 키노트에서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DB 분야에서 이제 DevOps Glue for RDS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DB를 운영할 때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 DB에 어떤 갑작스러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뭔가 이제 파악을 하고 해결을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사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문제들을 바로識別을 하고 머신러닝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 식별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기능입니다. 이게 DevOps Glue라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 서비스잖아요. 사실 원래 이제 그 DevOps 관련한 그 어떤 시스템 운영에 이제 도와주는 건데 RDS도 이번에 이제 들어갔던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오늘 좀 독특한 뒤에도 이제 설명을 해주겠지만 DynamoDB 스탠다드 인프리컨트 액세스 테이블이라고 해서 잘 이게 접근하지 않는 이제 데이터인 경우에는 따로 테이블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치 이제 아마존 S3에도 인프리컨트 액세스 스토리지 클래스가 있듯이 따로 이렇게 테이블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준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고 그리고 이제 가용성도 잘 유지해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기존의 이종 DB 또는 이종 DB 간에 아니면 공종 DB 간에 또는 뭐 온프레미스에서 DB 옮겨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데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보다 좀 더 이렇게 서버 군이 있을 때 DB 서버 군이 있을 때 플릿 어드바이저로 해서 이제 어떤 서버 군들을 쉽게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도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데이터 분석이랑 나중에 머신러닝으로 갈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피처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섹터가 데이터 레이크 섹터잖아요. 데이터 레이크 섹터는 저희가 아마존 S3라는 무제한 스토리지랑 그다음에 글루라고 하는 ETL 데이터 추출, 분석, 정제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레이크 포메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레이크 포메이션은 데이터 레이크를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인데, 어제 이제 그 아담 키노트에서도 나왔듯이 데이터 레이크 안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의 어떤 로우 셀 단위, 보안이라든지 접근 권한이라든지 트랜잭션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 기능도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보안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데이터 레이크 운영하시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나 금융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독해하는 기능도 이제 추가가 됐고요. 또 이제 어널리틱스 분야를 보면은 DB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목적에 맞게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듯이 분석 서비스도 각자 목적의 특정에 맞게끔 저희가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토리에 있는 동적인 어떤 그 실시간 쿼리를 할 때 쓰는 게 아테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하둡이나 스파크를 처리하는 EMR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처리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검색이나 오퍼레이션 하는 그 모니터링 같은 걸 할 때 쓰는 오픈 서치, 그러니까 일렉스 서치를 저희가 만든 서비스인데 가 있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키네시스가 있고, 또는 카프카 MSK라고 해서 매니지드 카프카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레드시프트라고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글루 이렇게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아테나랑 글루는 서버리스로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EMR, 그리고 레드시프트, 그리고 키네시스, MSK 이 4개에 대해서는 서버리스로 제공해주는 그런 프리뷰가 나왔죠. 그래서 사실 서버가 있으면 항상 이제 어떤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전체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도 이 서버를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를 띄우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을 좀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전체 파이프라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앞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엔드-투-엔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얘 둘을,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분석, DB,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어떤 기능들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머신러닝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머신러닝은 이제 크게 저희가 3개의 어떤 레이어에 맞춰가지고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고급 엔지니어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랑 인프라, GPU 장비라든지 아니면 최적화된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이런 거, 그리고 머신러닝 이미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줘서 원활한 어떤 그 모델 학습 이라든지 훈련, 그다음에 이제 또 추론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스턴스 타입도 그렇고 다양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이제 저희가 좀 힘을 쏟는 것이 세이지메이커잖아요. 세이지메이커는 사실 머신러닝 관련한 완전 관리 서비스로 누구나 좀 더 쉽게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훈련, 배포까지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IDE를 제공해 주니까 좀 더 이렇게 쉽게 뒤에 인프라 생각 안 하고도 빨리 모델을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이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 개별 요구사항의 어떤 기능 요구사항이 있을 때 API 서비스로 AI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들도 저희가 이제 하이 레벨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3개의 어떤 레벨이 있고,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세이지메이커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고, 세이지메이커 좀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거든요. 세이지메이커라는 건 사실 데이터 준비부터 해서 모델 만들고, 그다음에 훈련하고 튜닝하고 배포하는 그런 단계들을 이제 완벽하게 완전 관리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게 세이지메이커가 지금 매달 보니까 수백억 개가 넘죠. 수백억 개의 어떤 그 예측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파라미터도 수십억 단위로, 요즘에 이제 하이 스케일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라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 자체가 수십억 개가 되는 그런 것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이지메이커 자체가 이미 그런 어떤 그걸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이미 이 세이지메이커를 통해 가지고 쉽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비용도 줄이고, 그리고 모델 시간도 줄이고, 그렇게 환경을 운영해서 구축해서 제공하는 시간도 줄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준비부터 해서 모델 그 빌딩, 그다음에 트레이닝, 배포의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가 데이터 준비잖아요. 이 데이터 준비에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라벨링을 해서 훈련 전 단계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원래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이제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서비스가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플러스가 출시가 돼서, 플러스는 기존의 그라운드 트루스랑 다른 거는 좀 더 숙련된 데이터 전문가들을 사용을 해서
비용 절감도 할 수 있고 품질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그 빌딩 단계에 가면 저희가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노트북이라는 것을 이제 이번에 새로 출시를 했는데, 원래 이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 노트북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존 세이지북 노트북이 있고 노트북 인스턴스를 띄워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 노트북을 따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스튜디오 아마존 그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라고 하는 아이디 안에 그 노트북을 아예 그 탑재를 시켜서 AWS에 있는 다른 데이터를 쉽게 갖고 와가지고 뭐 쿼리 해가지고 바로 모델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좀 더 하나의 노트북에서 전체 가정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모델을 이제 빌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빌딩하고 배포하는 단계에서 좀 많이 걸리던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추가, 그리고 비용이 높아졌던 것들, 이런 거를 이제 좀 많이 개선을 했는데, 그 중에 뭐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 컴파일러, 네, 그래서 이제 모델 훈련할 때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해주게 해주는 그런 이제 뭐 그 트레이닝 컴파일러가 새로 이제 추가가 됐고, 그리고 이제 모델 만들어진 모델을 이제 추론할 때 레커멘더라는 게 이제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머신러닝 인스턴스 안에 있는 부하 테스트를 자동으로 하고 이제 성능을 이제 계속 최적화해서 가지고 요런 걸 고치세요 해서 도와주는 거고요. 제가 조금 이제 야 이건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이지메이커 인퍼런스 할 때, 그러니까 추론하는 배포해서 추론을 할 때 서벌리스 기능이 여기 들어갔더라고요. 사실 이 서벌리스 기능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알렉사한테 알렉사 뭐 지금 몇 시야라고 물어봤을 때 뭐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런 걸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데, 추론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버를 항상 띄워놓고 있잖아요. 근데 추론 요청 양에 따라 가지고 컴퓨터 양을 이제 프로비저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까 서버리스라는 것이 이제 드디어 이제 머신러닝에 세이지메이커에도 이제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조금 재밌던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전이라는 것이 뭐 아까 이제 데이터 소스에서 수집을 해서 우리가 클라우드 안에서 뭐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크, 어널리틱스, 머신러닝 이렇게 아주 유기적으로 돌아가게끔 해주는 파이프라인도 중요하지만,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들, 그리고 현업에 계신 분들도 이 머신러닝의 그 뭐랄까요, 이 역량, 그를 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힘을 쏟고 있거든요. 이제 흔히 말해서 머신러닝을 뭐 민주화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계학습 기능 자체를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도와주게 한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원래 이 머신러닝 기능 자체를 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뭐 아마존 오로라라든지 넵튠의 뭐 강계형 DB나 아니면 그래프 DB에다가 이 머신러닝 기능을 아예 탑재를 시켜가지고, 뭐 그냥 일반 DBA나 일반 개발자들도 뭐 머신러닝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뭐 원하는 예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정 분석이라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모델에 있는 기능들을 넣어서 그냥 SQL문으로 던지든지 아니면 뭐 그래프 쿼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할 때도 분석가들도 사실 머신러닝과 분석은 조금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아테나라든지 레드시프트에도 머신러닝 분석할 수 있는 ML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뭐 이 일반적인 현업에서 시각화를 쓰시는 BI 도구를 쓰시는 현업들 사용자들도 킥사이트 Q라고 그래가지고 자연어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바로 그래프도 만들어주고 해주는 것도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이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어제 그 아담 키노트에도 얘기했던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혀 머신러닝 경험이 없더라도 노코드로 머신러닝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콘솔도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게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데이터 넣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자동으로 이제 식별도 되고, 그 칼럼에 있는 뭐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거 식별이 되고, 이게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구나, 이런 뭐 상품 예측이다, 뭐 매출 예측이다, 이러면은 거기에 맞는 모델을 바로 자동으로 추천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머신러닝 좀 배워봐야지, 항상 그런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캔버스로 한번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기능이 나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저희 AI 서비스 안에 들어있는 기능 중에도 이런 이제 쉽게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이번에 출시가 됐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마존 캔드라라고 이제 사내 검색을 해주는 검색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인데, 검색 엔진을 만들 때 이제 뭐 그 검색 엔진 포탈 같은 거 쉽게 만들려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몇 번의 클릭으로 캔드라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마존 렉스라고 챗봇
또 만드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아마존 렉스 챗봇 같은 경우도 오토메이티드 챗봇 디자이너라고 해서 챗봇 설계를 조금 더 쉽게 해주는 그런 도구도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에 그 머신러닝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쉽게 머신러닝의 기능을 이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아마존이 굉장히 원대한 꿈을 이렇게 가졌죠. 어디 아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25년도까지 그 2,900만 명의 사용자들한테 클라우드를 교육을 하겠다, 뭐 머신러닝을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머신러닝 섹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딥레이서라고 해서 자율주행 경주차로 해서 강화학습 같은 걸 쉽게 공부를 하고 재미로 이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 재미가 없으면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거 해주는 게 딥레이서 리그라는 게 있고 또 뭐 머신러닝 관련한 자격증이라든지 교육 그리고 머신러닝 유니버시티 그리고 머신러닝 나노 디그리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리인벤트에서 이제 뭔가 나온 이 교육과 여러분들이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아마존 세일즈메이커 스튜디오 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마존 세일즈메이커 스튜디오 랩은 AWS 가입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그냥 가입을 해가지고 네. 그냥 내가 그냥 스페이스에서 머신러닝 도구랑 프레임워크를 자유자재로 사용을 해가지고 필요한 머신러닝 그 테스트를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쉽게 이걸 쓸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내가 이거를 좀 직접 사업을 해가지고 뭔가 그 기능으로 제대로 돌려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로 프로젝트 마이그레이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그 기계학습 관련한 그것들을 테스트해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튜디오 랩이 나왔다. 네,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육 관련한 프로그램도 새로 스칼러십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간 1,000만 불 되는 장학금도 주고 여기 보시면 매년 2,000명의 학생들이 유다시티에서 나노 디그리를 이제 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리고 또 학생들 대상으로 딥레이서 리그가 내년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머신러닝을 클라우드 위에서 이렇게 테스트도 해보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뭐 2시간 정도 이 스와미 키노트를 진짜 짧게 딱 요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또 그 집중 분석 시간에 이렇게 저희 전문가분들하고 자세히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클라우드에서 이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저장 분석 수집 데이터 저장 분석 그다음에 머신러닝까지 사실 모든 것이 엔드투엔드로 이루어지는 것들 그래서 그런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조직을 구축하는 거 그게 사실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또 예측을 하는 그런 그것이 되고 그것이 이제 클라우드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그런 이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스와미 키노트에 대한 요약을 드렸고요. 또 계속해서 이어서 각 분야별로 제가 오늘 4개의 섹터 말씀드렸잖아요. 분야별로 필요한 응용력들을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공부를 하시고 또 저희 집중 분석 시간을 또 영상도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